안녕하세요 여러분. 위생곤충학 실기를 강의하게 된 이진주입니다. 위생곤충학 필기와 실기는 내용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실기 부분에서는 좀 더 곤충의 분류학적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세부 기관별 특징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고 잘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 같이 책을 펴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펴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챕터 1 곤충의 외부 형태와 챕터 2 곤충의 내부 형태 및 생리, 그리고 챕터 3 곤충의 발육비 분류 총 3부분을 나눠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1 곤충의 외부 형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곤충은 아래 그림과 같이 외부 형태를 설명드리면 앞, 뒤가 길고 그리고 원통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좌우 대칭, 한 쌍의 다리라든지 한 쌍의 날개처럼 좌우가 대칭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환절이나 체절이라는 마디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에는 두부, 가슴 부위는 흉부, 배 부위는 복부, 총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림 내용은 뒷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곤충의 앞에는 3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외피 같은 경우에 곤충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외피 같은 경우에 기능은 몸의 형태를 유지,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체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외적이라든지 병원체의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외피의 구성은 사람의 피부 조직과 똑같이 가장 외 부분이 표피층, 그리고 중간층 부분이 진피층, 그리고 아래 부분이 채강인데, 채강과 진피 사이의 경계막을 기저막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표피층 같은 경우에는 외골격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두껍고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게 돼서 체외부에는 시멘트층이나 밀랍층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표피층 같은 경우에는 각질이라든지 단백질, 색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진피층 같은 경우에는 진피세포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기저막은 여기 그림과 같이 진피와 진피층과 채강의 사이에 있는 얇은 막으로서 진피세포의 분비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맨 첫 번째 그림에 나왔던 곤충의 부위별 특징을 이번 챕터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두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부는 각 한 쌍의 보관, 쌍눈과 그리고 한 쌍의 촉각, 더듬이가 두부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3개의 단안, 1개에서 3개 정도의 혼눈이 머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구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구기의 형태의 특징별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방법이 다 다르게 되고요. 그리고 두부의 특징은 명칭을 보시면 두부의 명칭은 두정, 안면, 볼, 후두 두 순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래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은 이 첫 번째 그림은 머리 부분, 두부를 앞면에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보시면은 두부에는 두정이라는 앞에 머리 부분이 있고, 두안이라는 머리에 눈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인 겹눈이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뺨처럼 볼 부분이 있게 되고, 그리고 촉각이 좌우 대칭으로 한 쌍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순이라는 사람의 입술 같은 부분이 아래에 배치가 되어 있고, 대학이라는 부분이 양 옆에 한 쌍이 있게 되고요. 옆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두부를 측면에서 바라본 그림인데, 두정이라는 머리 부분, 그리고 후두라고 해서 목과 머리, 두부를 이어주는 후두, 그리고 후두와 목을 다시 이어주는 후두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이 국이라고 해서 곤충의 먹이 섭취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요 부위가 되겠는데요. 구기에는 두순이라든지 대학, 그리고 하순, 소학,
촉수, 소학과 하순 부분에 각각 붙어 있는 촉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촉각에 또 두부에는 촉각이라는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있게 되는데, 촉각의 명칭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1절이 병절, 2절이 경절, 그리고 3절이부터 끝부분까지가 편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는 요 아래 그림과 같이 곤충의 촉각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평상 같은 경우는 평평한 형태, 사상 같은 경우에는 실 형태, 그리고 수주상이나 거치상 같은 경우에는 톱니 형태나 빗살무늬고요. 그 두상은 동그란 형태, 그리고 질치상이나 새엽상 같은 경우에는 빗살무늬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뭐 톱니 형태라든지 빗살무늬 형태라든지 이런 빗살무늬 형태, 곤봉상 같은 이런 부분들이, 두상 같은 이런 부분들이 촉각의 형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부에는 곤충이 가장 음식을 섭취할 때 중요 부위인 구기가 있게 되는데, 구기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작형, 씹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곤충 같은 경우에는 상순, 위에 입술인 상순, 그리고 한 쌍의 대악, 아랫부분에 있는 대악, 그리고 한 쌍의 소악, 그리고 하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악과 하순에는 각각의 부속지, 기관별의 부속 기관인 부속지가 부속지인 촉수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구조 중심부에는 혀 모양의 하인두가 위치하는 것이 저작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수형 같은 경우에는 액상을 섭취 가능하도록 가늘고 긴 주둥이가 변형돼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이 흡수형 구기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부 설명이 끝나서 다음엔 흉부로 넘어가는데, 흉부는 가슴 부위를 설명할 수 있는데, 흉부에 보시면은 흉부는 총 세 환절로 구성되어 있게 됩니다. 세 환절은 전흉, 중흉, 후흉, 이렇게 세 환절로 구성되어 있게 되고, 그리고 무심곤충과 유시곤충으로 곤충을 나눌 수가 있는데, 무시곤충 같은 경우는 날개가 없는 곤충은 무시곤충, 그리고 유시곤충은 날개가 있는 곤충을 유시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시곤충 같은 경우에는 가슴 부분의 형태가 거의 어떤 곤충류라고 하더라도 무시곤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 유시곤충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로 다양한 특징을 가진 것이 흉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각 환절별로 각 환절별로 한 쌍의 다리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중흉, 후흉에는 한 쌍의 날개가 각각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환절에는 4개의 판으로 둘러싸여져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4개의 판은 배면에 배판, 그리고 복면에 있는 복판, 그리고 양측면에 측판이 구성되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흉부에는 2쌍의 기문이 있고, 그리고 흉부에는 또 날개와 같이 다리가 구성되어지게 되는데, 다리는 전흉에 있는 것은 정각, 후흉에 있는 것은 중각, 그리고 중흉에 있는 것은 중각, 후흉에 있는 것은 후각,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는 옆에 그림과 같이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것을 기절, 그리고 기절과 퇴절을 연결하는 곳을 전절, 그리고 퇴절, 경절, 그리고 1개에서 5마디로 나눠져 있는 부절로 해서 곤충의 다리의 특징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설명은 다음 장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절의 말단에는 한 쌍의 발톱과 한 쌍의 욕반, 그리고 1개의 족건반이 있다고 설명되어져 있는데, 이 그림의 설명은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곤충의 발톱 부분을 보시면 욕반이라는 돌기 부분이 발 부분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발톱이 있게 되고, 발톱과 발톱 사이에 족건반이라는 발톱 부위에 다른 기관이 있는 것이 이 곤충 발 부분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의 흉부, 가슴 부위에는 다리, 날개 부분이 특징이 있는데요. 날개를 설명드리면 흉배판과 측판 사이에 좌우 평평하게 어떤 근육 조직이 확장된 것이 날개고요. 근데 근육은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얇은 막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흉에 있는 것을 전시, 후흉에 있는 것을 후시해서 총 두 쌍의 날개를 가지게 되고요. 이 날개의 특징은 곤충의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파리목 같은 경우에는 후시, 뒷날개가 퇴화돼서 평균곤이라는 부위로 변화가 됩니다. 이 평균곤 같은 경우에는 후시 뒷날개 부위에 곤봉상의 형태로 난 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특징은 파리가 날 때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관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목이라든지 딱정벌레목 같은 경우에는 전시, 앞 날개가 딱딱해져서 시초라든지 복시, 즉 말씀을 드리면 껍질 날개라든지 쌍날개로 변형이 된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관의 변화에 의해서 심액, 날개를 보시면은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물막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가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기관들, 핏줄이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이 변화해서 심액으로 변화한 것이 이 곤충의 날개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곤충의 흉부 형태를 설명드리는 부분인데요. 곤충의 흉부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흉, 중흉, 후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 부위 같은 경우에는 배판과 양쪽의 측판, 그리고 복판 이렇게 해서 둘러싸여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부위를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전흉에 있는 다리를 정각, 중흉에 있는 다리를 중각, 그리고 후흉에 있는 다리를 후각이라고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는 중흉과 후흉에 한 쌍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기문이 총 두 쌍이 가슴 부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특징들은 다 그림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복부입니다. 곤충의 복부는 원래 11환절로 되어 있었지만 필기 시간에도 배웠듯이 퇴화, 몰입, 융합에 의해서 말달 환절은 외부 생식기로 변화되게 돼서 보통은 11환절보다 작은 환절을 가지고 있는 게 곤충의 복부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환절은 배판, 복판이 상하로 덮여져 있고, 그 양옆 그리고 막질에 의해서 측판이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분별로 한 쌍씩의 기문이 있는 것이 이 곤충의 복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복부에는 성충 같은 경우에는 부속지, 기관별의 특수기관이라든지 부속기관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11환절의 부속지가 미모, 여기 그림에서 나왔듯이 11환절, 마지막 환절의 말달 환절이 변형이 돼서 미모로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부 부위에는 수컷과 암컷이 조금 다르게 환절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수컷 같은 경우에는 구환절과 다른 기관의 부속지가 결합이 돼서 파악기라는 생식기관으로 변형이 되었고요.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에는 8절과 9절의 환절의 부속지가 변형되어서 산란관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 파악기 같은 경우에는 번식을 할 때, 교미를 할 때 암컷을 잡는 기관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보통 11환절인데 원래는 11환절인데 그림에서 보셨듯이 말달 기관들은 다른 부분으로 변형이 되어서 보통 9환절이나 10환절 정도로 변형이 되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각 환절마다 기문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곤충의 외부 형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부분은 곤충의 내부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의 내부 형태는 총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화계, 배설계로 설명될 수가 있고, 책에 보시면은 두 번째는 순환계, 세 번째는 호흡계, 네 번째 신경계비, 감각기능, 다섯 번째 생식기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곤충의 내부 형태에서
첫 번째, 소화계비 배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소화계비 배설계에는 전장, 중장, 후장 이렇게 여러 가지 소화흡수 기관이라든지 배설 기관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장 같은 경우는 입에서 인두, 식도, 소낭과 맥낭, 전이로 이동 구성하게 되는데 필기에서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소낭과 맥낭은 먹이를 일시 저장하는 곳이고 전이 같은 경우에는 섭취한 먹이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징을 가진 기관이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특이 부위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전장에는. 그리고 입안의 타액관이 열려서 타액샘과 연결됨으로써 소화를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장 같은 경우에는 흡혈성 곤충은 곤충의 타액성의 특징은 이 흡혈성 곤충이 인가축들을 물어서 흡혈을 할 때 혈액이 응고하지 않도록 항응혈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화기계 배설계에서 중간 부분인 중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중장은 사람처럼 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먹이의 소화와 효소를 분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호장 같은 경우에는 말피기관이 부착된 곳에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회장, 결장, 직장, 항문까지 연결된 부위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호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세포가 배설물 내의 수분을 다시 재흡수하는 것이 호장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호장 내에 있는 말피기관이 절지동물이나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특이 배설기관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체내 탄산염이라든지 염소, 인, 염 등의 노폐물을 말피기관 내에서 여과를 한 다음에 후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배설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말피기관은 넓은 표면적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수가 많다고 하면은 길이를 짧게 가지고 있고 수가 적다고 하면은 길이를 길게 노프 형태처럼 말아서라도 길이를 길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피기관의 형태적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체각 내에 떠 있으며 중장과 후장 사이에 연결해서 여과를 하고 배설하는 것이 이 말피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곤충의 내부 형태에서 곤충의 소화비 배설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장, 중장, 후장 총 세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전장에는 중요 부분이 소낭이나 맥낭 그리고 전이 부분이 위치하게 되어 있으며 중장 같은 경우에는 위의 기관을 하는 것이 이 중장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후장 같은 경우에는 중장과 후장 사이에 이 말피기관이 위치를 하게 돼서 체각 내에 떠 있다가 어떤 여과라든지 배설이 필요하게 되면 중장과 후장 사이에 연결돼서 그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리고 후장 같은 경우는 회장, 직장, 항문까지 쭉 연결된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화비 배설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소화기계에 대해서 순환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배관, 한 개의 긴 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식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 림프액이 저 순환계에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 혈, 림프계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엷은 다망색이라든지 담록색 그리고 무색의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고 기능은 영양분을 체내에 골고루 공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노폐물을 배설기관으로 운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분을 유지하며 호흡과 탈피 과정을 돕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기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보통 곤충은 9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동일하게 혈액이 심실이나 온몸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환계는 한 쌍의 입근이라는 심장의 펌프 작용을 도와주고 심실 유입의 혈액이 다시 대동맥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대동맥의 끝 부분은 두부에 위치하게 돼서 이 머리 부분에서 다시 꼬리 말단까지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순환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쌍갈로 3번 호흡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호흡계에는 기관계가 있게 되고, 이 기관계는 기문과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을 설명드리면, 기관 내에는 기관 주관, 기관지, 기관 소지로 점점 세분화돼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기관 소지 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관이 가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가지수를 가지게 돼서 호흡을 돕는 작용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문은 흉부에는 2쌍, 복부에는 8쌍이 있는 것이 곤충의 그 호흡계 기문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 주관은 측 기관 주관과 연쇄 주관으로 나눠서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부분에서 다뤘던 곤충의 순환계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요 부분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곤충의 종단도를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곤충의 순환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대동맥이 두부, 머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열려져 있기 때문에 곤충의 하단 부위로 혈액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그리고 심장은 이쪽 부분, 말단 부분에 있게 되는데 심장이 여러 개 있게 되고, 그리고 심장 주변에는 입근이라는 심장이 펌프질을 잘할 수 있도록 혈액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 부분이 한 쌍이 있는 걸 특징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곤충의 순환계에 대한 그림인데, 흉부의 횡장도를 보시면은 대동맥이 있게 되고 신경색이라든지 복부의 얇은 횡격막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횡격막과 배부의 횡격막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구성으로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복부의 횡단도를 보시면 신경색이라든지 심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을 드리면, 호흡계에서 기관낭의 역할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기관낭의 역할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공기를 저장해서 호흡을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보통 풀무라고 하는 거는 불을 피울 때 공기를 주입해 주는 기구인데, 이런 풀무 작용을 하는 것이 이 기관낭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체온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체온을 조절하게 되고, 그리고 비상동물, 날아다니는 동물 같은 경우는 체중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탈피시에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기관낭의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쌍갈로 4번 신경계비 감각기 기능에 대해서 연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충의 신경계비 감각 기능은, 첫 번째 신경계는 중추, 전말, 말초 총 3부분으로 신경계가 나눠져 있게 되는데, 중추는 뇌라든지 복신경색이 구성이 되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곤충의 감각 기능 같은 경우에는 보는 시각, 듣는 청각, 느끼는 촉각, 취각, 미각 이렇게 나눠져 있게 되고, 그리고 곤충 몸에 보시면 수많은 털들은 물리적, 화학적 자극을 감지하는 감각기관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곤충의 생식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곤충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곤충을 제외하고는 단성 생식을 하게 되고, 자웅이체, 암수가 서로 다른 몸을 구성하는 자웅이체를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미와 수정 기능을 하게 되고요. 이 교미라는 뜻은 수컷의 파악기를 암컷의 복부 끝을 잡고, 그리고 음경을 질 속에 삽입해서 정자를 주입하는 것을 교미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수정낭의 특징은 정자를 보관하는 곳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곤충의 호흡기에 대한 살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호흡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곤충의 호흡기를 보시면 기관 주관과 기관관, 기문으로 나와 있는데 기문은 가슴 부에도 있고 복 부에도 있다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문인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기관 주관과 기관관으로 갈수록 세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곤충의 옆 그림은 곤충에 대한 신경계의 그림인데 신경계를 보시면 뇌가 있게 되고 각각의 부위별로 각각의 신경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곤충의 신경계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벼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경색이라든지 복부 신경색이 매우 촘촘히 있고 가지 부분이 좀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퀴나 지파리 같은 경우에 신경색이 조금씩 적고 다른 세부 기관들이 많은 것이 이 곤충 종류별의 신경계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곤충의 생식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며 곤충은 세 번째 교미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정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자를 보관하는 것이 수정란이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정 같은 경우에는 산란할 때마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곤충은 일생에 한 번 교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암컷의 생식기간과 수컷의 생식기간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암컷의 생식기간은 아래 그림처럼 좌우 한 쌍의 난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난소에는 난소 소관이라는 부분이 여러 개로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축수란관이 있게 되고 주수란관 그리고 수정난선, 수정난 그리고 부속선, 질 이렇게 해서 암컷의 생식기관이 구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수컷의 생식기관인데 수컷의 생식기관의 특징은 한 쌍의 정소 그리고 수정관이 아래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정관이라고 해서 아래에 사정관 길이 있고 음경 이렇게 해서 수컷의 생식기관이 구성되어진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3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챕터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챕터 3 곤충의 발육비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필기에서도 곤충이 어떤 형태로 발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1번 곤충의 발육 같은 경우에는 곤충은 두 가지 발육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불완전 변태 과정이고 두 번째가 완전 변태의 발육 과정을 거치는 곤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완전 변태는 번데기 과정이 없고 알, 약충, 성충 그러니까 유충의 단계와 성충의 단계로 총 3단계로 나눠서 발육을 하게 되는데 그림에서도 특징을 보실 수 있듯이 알에서 나온 약충과 성충의 크기만 다르지 형태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약충과 성충, 즉 유충과 성충의 특징이라든지 서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의 특징과 서식지가 유사한 것이 이 불완전 변태의 특징이 되겠고요. 곤충의 발육에서 완전 변태를 설명드리면 완전 변태는 알에서 유충에서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자라는 4단계를 가진 발육 단계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 변태와 다르게 완전 변태는 번데기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알에서 유충에서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자라는 단계를 가지고 발육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각 단계별로 형태가 다 다른 게 특징이고 이렇게 형태적인 특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식지라든지 다른 기타 특징이 모두
다른 것이 이 완전 변태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곤충의 발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곤충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갈루 1번 곤충의 분류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곤충을 왜 분류를 하는 것인가 하는 목적을 보시면 첫 번째 곤충의 연구 기초는 곤충의 종명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이에 의해서 동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류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곤충의 종명을 결정을 해서 분류군을 정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종 분류 간의 유형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분류의 목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화 과정을 연구해서 곤충과 다른 동물군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그리고 역학적 양상이라든지 질병 방제책의 수립의 기본이 되는 질병 매개의 종을 규명함으로써 이 분류의 목적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의 방법인데요. 분류의 방법은 첫 번째로 외부 및 내부의 곤충의 형태적 특징을 관찰하는 것과 두 번째 생태학적인 방법이라든지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신규 분자적 기법이라든지 분석 방법의 통계학적 분류와 그리고 진화학을 도입해서 요즘 많이 분류하고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의 분류 방법은 앞장에서 설명드렸듯이 신규 분자적 기법이라든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요즘에는 많이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세부 방법에는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든지 DNA 염기서열 분석법 그리고 동위 효소 전기 용도법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중합효소 연쇄 반응 같은 경우에는 단시간에 특정 유전자 부위를 100만 개 이상 증폭을 시켜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DNA 염기서열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DNA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DNA라든지 RNA의 염기서열과 유출 가능한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등을 분석함으로써 RNA라든지 단백질 이치 구조 같은 2차 구조 같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위 효소 전기 용도법 같은 경우도 동일한 원소를 전기의 끌어당김이라든지 전기 분석법에 의해서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DNA 하이브리디제이션 같은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제한 요소 분석법 그리고 RELF, 그 다음에 RAPD 같은 방법으로 요즘에는 곤충의 다양한 분석이라든지 분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의 기초에 대해서 두 번째 쌍갈로 2번 분류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분류의 단위입니다. 분류의 단위는 필행 시간에도 저희가 강의를 드렸지만 가장 분류의 기본이 되는 구성 단위인 종부터 시작해서 종속, 과목, 강문, 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책에 보시면은 이 분류의 기초에서 동그라미 1번 분류의 단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작은 빨간 진모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작은 빨간 진모기 같은 경우에는 종에 속하게 되고요. 이거보다 더 큰 범위로 이 작은 빨간 진모기 같은 경우에는 진모기 속에 속하게 되고 다시 이 진모기 속은 모기과에 그리고 이 모기과는 파리목에 속하게 되며 이 파리목은 다시 곤충강에 속하게 되고 곤충강은 절지동물은 다시 동물계에 속해서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 같은 경우에는 이 분류의 가장 기본 구성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을 다시 나눠서 종과 아종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동그라미 기역 종 같은 경우는 특정 형태적, 생태적,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형태적이라든지 생태적, 생리적 특성을 후손에게 유전하는 것이 이 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타 종과는 교배, 교미를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반면 아종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이라든지 기타 요인에 의한 격리에 의해서 분류가 되게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한 종이 장기간 두 집단으로부터 격리가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두 개의 종으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개체군으로 종의 개념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던가 다른 형태적인 것으로 분리되는 것을 이 아종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세 한번 학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명 같은 경우에는 개에서 아종이 다수 발생이 되게 되면 분류군에 혼란이 나오기 때문에 혼란을 방지하다던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체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통일한 것을 학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보시면 국제 통역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리고 동물명명규제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국제 동물 명명 규약을 반드시 준수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학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쌍갈로 3번 위생절지동물의 분류를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절지동물의 분류를 보시면 첫 번째 절지동물 같은 경우에는 동물계에 속하게 되고, 이 동물계 안에 절지동물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시 이 절지동물 내에서 여러 가지 아래와 나와 있는 강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절지동물문의 분류는 갑각강이라든지 노래기강, 곤충강, 진해강, 거미강으로 분류가 되게 되고요. 다시 이 곤충강 같은 경우에는 바퀴목, 노린재목, 이목, 벌목, 벼룩목, 나비목, 딱정벌레목, 파리목으로 나눠져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세분화돼서 종까지 여러 가지 종류로 세분화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거미강 같은 경우는 거미강을 다시 세분화해서 분류를 보면 거미목, 정갈목, 진드기목 이렇게 총 3개로 나눠져서 위생곤충 중에 위생절지동물류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3의 설명이 다 끝나게 됐고요. 앞의 내용 중에서 시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중요 포인트를 다시 설정해 보았는데, 오늘의 포인트로 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보시면은 곤충의 외부 형태인데요. 곤충의 외부 형태의 특징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곤충의 외부 형태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곤충의 외부 형태는 총 3부위, 두부, 흉부, 복부 총 3부위로 나눠지게 되고, 곤충의 두부에는 구기라든지 그리고 한 쌍의 촉각, 그리고 한 쌍의 큰 눈, 보관, 겹눈이 있게 되고 있는 게 두부의 특징이 되고요. 이 구기 같은 경우에는 구기의 특징과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이 연결되기 때문에 구기가 중요 부위입니다. 그리고 흉부에는 두 쌍의 날개, 3쌍의 다리, 그리고 2쌍의 기문이 있는 게 이 흉부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흉부는 총 4판으로 둘러싸여져 있게 되는데, 복판과 배판, 그리고 양쪽에 측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게 이 흉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복부 같은 경우도 양쪽에 측판, 배판으로 둘러싸여져 있게 되고, 이 복부 같은 경우는 원래는 11환절이었지만 다른 융합이라든지 태화라든지 몰입이 되게 되면서 보통 11환절 이하로 되어 있고, 말단 부분은 외부 생식기로 변형된 것이 이 곤충의 외부 형태의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부위별 특징인데요. 외부 부위별 특징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보통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부에는 말단 부분의 외부 생식기로 변형되었고, 수컷 같은 경우에는 파악기, 암컷 같은 경우에는 산란관으로 변형된 것이 외부 부위별 특징이고, 그리고 구기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소학, 순학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섭취 방법이 관련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촉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촉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외부 부위별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3번과 4번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3번은 곤충의 내부 형태고 4번은 곤충의 생리적 특성인데요. 곤충의 내부 형태는 내부 형태에서 기능별로 나눠지게 되는데 총 5부위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계비, 배설계,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순환계, 세 번째 호흡계, 그리고 네 번째는 신경계비, 감각기능, 다섯 번째 생식계로 총 나눠서 내부적인 형태와 생리적인 특징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소화계비, 배설계를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소화계비, 배설계는 전장, 중장, 후장 총 세 부위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전장 같은 경우에는 소낭이라든지 맥낭, 전이 같은 특이 부위들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장 다음에 중장 같은 경우에는 중장은 위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장 같은 경우에는 말피기관이라는 절지동물이랑 곤충이 가지고 있는 특이 노폐물 여과 기관이 있게 되고요. 이 말피기관은 전장과 중장, 후장 사이에 연결돼서 여러 가지 노폐물을 여과시키고 후장으로 이동시켜서 배설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이 여과기관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순환계가 있는데 이 순환계 같은 경우에는 혈, 림프액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혈, 림프액 같은 경우는 옅은 다망색이라든지 무색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영양분을 각 조직에 공급을 한다던가 그리고 호흡을 돋는다던가 그리고 호흡을 돋거나 아니면 수분을 유지하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순환계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곤충은 9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동맥 같은 경우에는 두부 쪽에 머리 쪽에 열려져 있어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순환계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흡계인데요. 이 호흡계는 보통 기문과 기관에 의해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이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기관 주관이라든지 기관지 그리고 기관 소지 순으로 뭐 길이가 가늘고 길게 되고 여러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이 이 호흡계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관낭이라는 부분이 이 호흡계에 속하게 되는데 이 기관낭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공기를 저장해서 호흡을 돕거나 아니면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되고 체온을 식히고 그리고 비상하는 날아다니는 곤충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조절해서 날기 편하도록 돕고 그리고 탈피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이 기관낭의 특징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경계비 감각기관인데요. 이 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그리고 전장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 총 세 부위로 나눠지게 되고 감각기관 같은 경우에는 촉각, 시각, 미각, 치각 이런 부분들로 나눠서 곤충의 다양한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의 수많은 털들은 그런 다양한 화학적인, 물리적인 감각을 다시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충의 생식기입니다. 곤충의 생식기는 암컷과 수컷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보통 보시면은 곤충은 단성 생식기를 하게 되고 자웅이체, 암컷과 수컷이 서로 다른 몸을 가진 것이 이 생식기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생식기의 특징 중에 암컷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설명드렸듯이 난소가 있게 되고 난소 주변에 뭐 난소 소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축수수란관 그리고 주수란관 그리고 뭐 질 같은 것들이 구성 배치가 되어 있게 되고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의 정소 아래 뭐 수정관 그다음에 뭐 사정관 그리고 음경 같은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곤충의 수컷 생식기의 특징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 5번째, 곤충의 발육비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곤충의 발육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불완전 변태와 완전 변태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 변태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유충이나 약충 그리고 성충으로 자라는 총 3단계를 거치는 것이 불완전 변태이고요. 그리고 완전 변태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변태와 차이나게 번데기 과정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알에서 유충, 유충에서 번데기,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총 4단계의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 변태 같은 경우에는 유충과 성충의 형태가 거의 유사하고 크기만 달라지기 때문에 외양적인 특징이라든지 서식지가 유사한 것이 불완전 변태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완전 변태는 그림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유충과 번데기, 성충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외향적인 특징이라든지 서식지가 모두 차이가 나는 것이 이 완전 변태의 특징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곤충을 분류하는 목적은 곤충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고 그리고 곤충의 종명을 결정하고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적인, 내부적인 형태를 살펴본다던가 아니면 생태학적인, 유전적인 방법을 살펴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다양한 분자적 기법을 사용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류에서 조금 더 중요한 거는 분류의 단위인데요. 분류는 가장 기본적인 분류 단위인 종부터 시작해서 종, 속, 과목, 강문, 개까지 가장 큰 범위인 개까지 분류의 체계가 있다는 게 여기서 포인트고요. 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분류의 가장 기본 단위라는 건 시험에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까지 다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1챕터부터 3챕터까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리할 내용들이 조금 많은데 다시 한번 오늘의 포인트 보시면서 정리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4 위생곤충 중에 네모 1번 바퀴에 관련된 내용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힘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